채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라고 하는 것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어, 가장 흔한 것은 그것을 원래 채무 불이행하고 있는 것을 원래대로 이행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원래대로 이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이행을 시키는 것을 뭐냐면 이행 강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행 강제하는 방법에는 직접적으로 원래의 급부를 행하도록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압박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그 대신 다른 제3자나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 급부를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비용을 원래 채무자한테 물리는 방법.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어찌됐든 그런 모든 것은 이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고, 이 두 구제 방법은 또 하나 뭐냐면 이행을 아예 할 수 없을 경우에, 이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이제 그 손해배상을 시키는 방법. 금전적으로 배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무 불이행에 대한 구제는 크게 이렇게 이행 강제와 손해배상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채무 불이행에 대한 그 구제의 개요를 보면, 자, 이것은 책임의 종류 및 책임을 실현하는 방법의 문제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인격 책임 제도에서 재산 책임 제도로 발전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형사 책임 성격 관련해서도 옛날에는 그 형사적으로만 처벌하고 그런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재산적인 방법으로 예컨대 손해배상을 물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경우로 이제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연역적으로 보면 로마법에는 이 손해배상만 인정이 되었고 근대법에는 이제 강제적 실현도 인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참조로만 하시고요. 처음에 하는 게 이제 현실적 이행의 강제로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강제 이행입니다. 강제 이행이 뭐냐고 하면 잠 보시죠. 채무자가 채무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는 국가 권력기관에 의하여서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강제 이행의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러한 강제 이행 방법은 이제 직접 강제니 간접 강제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보십시다.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직접 강제죠. 두 번째가 간접 강제 이렇게 있고 이제 세 번째가 뭐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보십시다. 먼저 직접 강제로는 뭐냐면 강제를 직접 시키는 거죠. 국가기관이 유형적 실력을 행사해서 채무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채무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그래서 채무자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 채권의 내용을 실행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주는 채무와 하는 채무 그렇죠? 주는 채무와 하는 채무가 있을 때 주는 채무에 적합하겠죠. 만약에 물건을 안 준다. 물건을 A가 이 B한테 주어야 되는데 이 A가 B한테 이 물건을 주지 않을 때는 가서 물건을 국가기관이 뺏어와서 이 B한테 넘겨주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직접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주는 첨해야 되겠죠. 근데 A가 이제 조용필 씨라고 가정했을 때 A가 노래를 불러주겠다. 어떤 지역에 와서 노래를 불러주겠다. 또는 우리 그 화가 근데 박수근화라고 할까요? 화가로 하여금 그림을 한 점을 그려주도록 하는 그러한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경우에 이 A로 하여금 가서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자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강제로 하는 것과의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있겠죠.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는 그 사람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시키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인격권을 무시해가면서까지 그것을 강제로 시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직접 강제는 어디에 적합하겠습니까? 주는 채무에 적합하지 하는 채무에는 적합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손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주는 채무는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재산을 가져와서 넘겨주는 거니까 이것은 그다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접 강제를 허용하는 경우는 주는 채무에 한해서만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389조는 좀 이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강제 집행이행 방법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대체 집행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로부터 강제 징수한 비용으로 채권자나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가름하여서 급부를 실현하게 하는 방법이다. 자, 이것도 주로 이 대체적 급부의 의무에 적당한 집행 방법이지 불대체. 자, 이것을 누군가가 대체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가옥, 토지의 인도, 채무자의 소유물을 제거하는 채무 등의 경우에는 예컨대 자 이만한 이 집을 A로부터 B에게 넘겨줘야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넘겨하는 경우 건물을 넘기는 거 뭐가 있죠? 명도를 하는 거죠. 가서 집달관이 가서 이 사람 몰아내고 이 사람을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건물을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서 이 사람을 내쫓고 얘기를 하게 한다든지,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거나 또는 등기를 안 해준다 그러면은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이 사람 앞으로 등기를 이전 청구하도록 B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판결 받아서 이 판결 받은 걸 가지고 저기 등기소에 가면 그냥 이 판결에 의해서 해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A가 이걸 해주지 아니할 경우에 그것을 간접적으로 다른 방법에 의해서 B가 직접 하거나 또는 국가기관이 하거나 제3자 기관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는 거, 이것을 대체 집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대체 집행이 뭐냐면 대체가 가능해야만 되겠지. 만약에 대체가 될 수 없는 경우 그런 것은 이 강제 이행 방법 중에서 이 대체 집행으로가 대체 집행 방법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집달관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경매 같은 거 낙찰 받을 때 주로 뭘 받죠? 비용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처음에 지불하는 비용이 이런 낙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비용들을 이 사람 부담으로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격 존중의 사상에 비추어서 대체 집행을 할 수 있으면은 대체 집행을 할 수 있으면 이 간접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간접 강제는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 사람을 구류를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로 이렇게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압박했을 경우는 이렇게 대체 집행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경우는 간접 강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자, 세 번째 나온 게 이제 간접 강제죠. 자, 이것은 뭐냐면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그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채권 내용의 실현을 시키는 방법이죠. 예컨대 우리가 예컨대 체납자들 같은 경우 있죠. 벌금 안 내죠. 돈 많이 숨겨놓고 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다른 가족 명의로 넘겨놓고 자기가 돈을 안 낼 경우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뉴스 보면 가끔 공항에 나가서 이 사람을 출국을 금지시켜 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죠. 더 좋은 방법은 이 사람들을 가서 노역장에다가 하루에 3만 원씩 이렇게 받게 해가지고 일시키는 겁니다. 예컨대 자기가 300억을 갖고 있다. 근데 내야 될 돈이 30억이다. 이 30억을 안 내고 있을 경우에 하루에 3만 원씩 가서 일을 시키면 이 사람이 30억 내고 말겠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채권 내용의 실현에 대해서는 간접적이나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고, 그렇죠? 그 자유의사를 구속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점에서 직접 강제보다 좀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대체적 급부회. 자, 불대체적 급부회는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영표 씨가 와서 노래를 불러주기로 했다. 그런데 노래를 안 불러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얼마? 100억을 청구하겠다. 그러면 이 조영표 씨가 이 100억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래를 와서 불러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영필 씨를 위해 단sam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간접 강제다. 그래서 여기서 불대체적 급부면은 효과적이죠. 그렇죠? 이 조영필 씨 말고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 조영필 씨의 마음을 굉장히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인격 존중 사상에 반할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간접 강제가 허용되는 경우는 하는 채무, 그렇죠. 방금 하는 채무에서 불대체적 자기 채무에 한한다. 그래서 자,
한우 채무에서 대체적인 것은 이 간접강제가 허용이 안 되고 오직 그 불대체적 자기 채무에 대해서만 이렇게 허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는 본래 의미인 채무 불이행에 따른 통상의 손해배상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뭐냐면 간접강제도 허용이 안 되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법상 간접강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통상의 이 손해배상으로 그 사람을 이제 압박하고 마는 거죠. 이제 근데 채무자 외에 제3자의 협력을 요하는 경우, 그쵸? 그러니까 채무자만 있으면 괜찮은데 채무자 플러스 제3자가 원래 채무 불이행을 어떤 채무를 이행해야 될 경우에 그 제3자의 협력을 강제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취지고요. 그다음 채무자 자유의사에 반하는 경우, 이제 근데 음악가의 이연주 채무, 뭐 조용필 씨의 노래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 자율적인 그런 인격적인 성질이 강한 부분. 또 하나가 뭐냐면 부부간의 동거 의무. 이제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이 부인이 잠자리를 거부하니까 이것을 민법상의 부부는 동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 응하게 해주시오라고 국가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접강제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 자, 대용 판결은 뭐냐면 원래의 그 어떤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의사표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넘겨줘야 되는데 집을 넘겨주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준다. 그런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원에다 청구해가지고 법원에 판결 받아가지고 그 판결을 가지고서 소유권을 넘기는 거 이러한 것을 대용 판결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강제 이행이다. 그래서 이 판결에 의한 대용은 법률행위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에 대해서도 다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락은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받아들이는 거, 승낙이라든가 받아들이는 거고, 의사의 진술은 의사는 닥터가 아니라 의사 표시일 때 의사입니다. 이 의사를 대충 판결이 판결이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채무자와 채권자에 대해서 하여야 할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제3자 또는 관청에 대해서 해야 될 그런 의사표시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 대형 판결은 어디까지나 채무자 자신의 사실상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증권상의 서면을 강요하는 요하는 어명이 등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없고 손해배상을 물리면 되겠죠. 다음 부작위 채무의 강제 의무. 자, 불이행의 결과로서 유형적인 위법적인 그런 상태가 생겨야 되고 이것은 대체 집행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장래에 대해서 적당한 처분으로서는 장래의 손해를 담보를 제공케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다음에 무형의 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예컨대 소음을 내지 말라는 등 경업을 하지 의무. 자, 경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경업은 말 그대로 하면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이죠. 그래서 어떤 예컨대 이 A라는 가게 제가 저번에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포갈비에서 영업을 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이 사장님이 이 가게를 권리금가 있는 굉장히 B한테 비싸게 팔고 자기는 이제 그 옆에 가게다 또 다시 냅니다. 마포갈비 원조 마포갈비 이래가지고 가게를 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손님들이 다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게 맛있다고 하면 따라서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경쟁업종에 있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일종의 불대체적 급부로서 간접 강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공부한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직접 강제가 있고 대체 집행, 간접 강제, 그 다음에 간접 강제도 할 수 없는 경우 대형 판결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자, 직접 강제는 주는 거라고 그랬죠. 주는 채무만 가능한 거고 대체 집행은 뭐죠? 대체적 자기 채무죠. 그래서 이것은 대체가 가능한 거. 불대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간접 강제는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심리적인 압박을 행사하는 건데 다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굉장히 모멸감이라든가 인격을 무시할 정도 그 정도는 아니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간접 강제도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예컨대 이행을 강제하게 되면 채무 내용이 조증 급부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제가 아까 서두에 조용 표시 보고
노래를 부르다고 했는데 기분 좋아서 부르는 거하고 억지로 협박에 의해서 부르는 거하고 다를 수 있겠죠. 잡아다 놓고 억지로 노래를 불러라 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격 존중 이념에 반하는 경우, 부부간의 동거 의무, 그 다음에 약혼 후 혼인 의무, 약혼 후에 약혼하면 반드시 혼인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민법에 규정됐다시피 결혼을 강제할 수 없는데, 자 약혼자가 저 사람은 나와 약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데리고 나와서 나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채무자의 의사만으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는 아까 뭐가 있었죠? 제3자가 있는 경우죠. 제3자가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의 의사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제3자를 강제할 수가 없죠. 비록 우리가 채무자를 강제해서 어떤 의사표시라든가 채무 이행을 해낼 수 있지만 제3자가 원하지 않는데 그 제3자까지 강제로 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대용 판결은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등기 신청 의무라든가 이런 경우에 또는 이것은 관념의 통지 이런 경우에도 준 법률행위의 경우에도 이러한 대용 판결은 적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럼 어떠한 순서에서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가능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채권자한테 알아서 하라는 경우에 채권자는 될 수 있으면 채무자한테 피해가 덜 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 선택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를 써가지고 채무자를 굉장히 압박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죠. 인격을 건드리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인격을 건드린 거 뭐였어? 하는 채무였죠. 그쵸? 자, 인격을 건드리지 않는 거 뭐죠? 주는 채무죠. 주는 채무에서는 뭐냐면 물건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거죠. 가서 뺏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는 채무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직접 강제였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직접 강제입니다. 가서 물건을 뺏어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물건을 뺏어오는데도 이 사람이 안 해준다. 라고 하면 직접 강제가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게 이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켜서 그 물건을 동일한 채무를 이행시킬 수 있는 경우 그렇죠? 예컨대 건물을 철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러한 대체 강제 그렇죠? 대체 강제도 역시 이러한 주거나 하는 경우에도 이 대체로 할 수 있는 경우 대체시켜서 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뭐냐면 간접 강제였죠. 이 사람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거. 그래서 이 간접 강제가 최후의 방법으로서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보면 자 이렇게 389조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법조문을 가끔 인용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시면서는 반드시 법조문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법조문을 혹시 법전도 이 가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이 법원 대법원 사이트라든가 국회 사이트, 국회 법률정보 사이트라든가 그다음에 법제처. 예컨대 법제처는 www.moreg.go.kr 그다음에 대법원은 www.scourt.go.kr 그쵸? 이런 식으로 가서 이 법령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389조에 보면 강제행위 나오는데 한번 읽어 보십시다.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그 강제 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강제 이행이란 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강제 이행은 우리가 배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강제 이행 방법은 뭘 의미하냐 할 때 여기서 강제 이행은 뭘로 해석해야 된다? 직접 강제를 의미한다. 그렇죠? 직접 강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 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강제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하는 채무 같은 경우 있었죠. 그런 것은 강제 이행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389조 1항에 있어서의 강제 이행은 직접 강제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 전항의 채무가 법률 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는 전항의 채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채무 성질의 강제 이행을 못하는 것일 때, 그래서 전항의 채무라는 것은 1항 단서 채무 성질이 강제 이행을 하지 못한 때, 즉 직접 강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직접 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법률 행위를 목적으로 할 때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였죠 아까? 뭐였죠? 이게 대형 판결입니다. 이게 대형 판결, 그렇죠? 대형 판결.
그 채무자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자기를 목적으로. 자, 자기는 뭐죠? 하는 채무였죠? 근데 그 사람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거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면하지 않아도 되는 거. 예컨대 부부간의 동거 의무, 뭐 예술가의 공연 의무 이런 거 뭐 이런 거에 다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채무자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하는 자기를 목적으로 한 때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일을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저기 대체강제죠. 대체강제, 대체집행.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 순서가 지금 이렇게 됐죠. 직접 강제, 대체 강제. 그다음에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서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해서 적당한 처벌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대체 집행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민법 389조 이 법 조문을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 조문 해석할 때는 이 그냥 물자만 갖고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하시면서 해석을 하시라고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자, 강제이행의 현실적인 강제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자, 강제이행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강제이행도 하면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강제집행이 있더라도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집행이 있더라도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자기채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채무죠. 그래서 자기채무 중에서도 해야 될 건데, 자, 주는 채무는 직접 강제가 허용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1순위로 먼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이 직접 강제 방법에 의한 채무 이행의,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구제받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하는 채무는 대체가 가능한 게 있고, 비대체가 가능한 게 있었죠. 그렇죠? 자, 대체가 가능한 경우는 대체 집행을 가능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직접 강제, 2번 대체 집행. 여기까지 내렸죠? 만약에 그 하는 채무가 대체가 안 되는 거다. 인격에 반하지 않는 경우는 간접 강제가 허용이 되는데 인격에 반하는 경우는 손해배상만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하고 아까 389조 사항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강제, 대체 집행, 간접 강제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작위 채무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어떤 일시적인 경우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결과를 제거하는 경우 장내에서 적당한 처분을 하는 거고 있죠. 그다음에 계속적 비유형인 경우는 간접 강제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률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판결 대형이 있었죠. 대형 판결 이 순서대로 하는데 자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합적으로 이 표를 가지고 정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면 이제 그 강제이행 방법이 있죠. 우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강제시키는 방법은 그 직접 강제시키거나 그 다음에 대체시키는 방법. 그렇죠? 어떤 사람을 하여금 동일한 내용을 하게 하는 거고 비용을 누가 부담으로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그 사람을 압박하는 거, 심리적으로 하게끔 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 채무 불이행의 방법으로서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강제이행을 배웠다. 강제이행에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순서는 직접 강제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체 집행, 그 다음에 대체 강제라든가 대체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간접 강제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의 인격에 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도 강제이행을 할 수가 없고 단지 그러한 경우는 그냥 손해배상으로 만족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이 채무불이행의 구제수단의 한 방법인 강제이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